평생 이게 습관이 돼요. 아, 못 고쳐요 절대. 그렇게 자주 해요? 네. 네, 제가 그 엄지 인대 나간 게 완전 초보 때 동물병원에서 맞아. 일할 때 그래서 맞아. 막 깁스했어요. 오. 네. 그리고 반대로 틀렸죠. 소지거리 없는 부분은 갖고 당연히 매일매일 해야겠죠? 네. 네, 당연히. 네. 네.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통 쳐도 이빨 나가요. 도대체 왜 그러나? 내가 가위질에 문제가 있나? 안정감이 좀 달라요. 오. 오늘은 제가 몇 년째 연말을 맡기고 있는 페피스호름 사장님을 모시고 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가위 브랜드를 제일 궁금한 거는 가위 관리 방법이기는 한데 처음 미용을 배우시는 분들이나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리고 갈게요. 가위의 종류나 명칭?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극소수예요. 연말을 보낼 때 어느 정도 어디가 문제 있는지 정확하게 명칭을 알아야지 전달이 쉽거든요. 여기 띄우실 거죠? 네, 네. 여기 첫 번째, 엄지 쪽이 동날. 근데 동날 정날인지 이걸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이쪽이 날 바닥, 날 등, 날카로운데 그쪽 라인이 날선이에요. 네. 볼트, 너트. 쉬운 단어들이에요. 이쪽까지는. 근데 이쪽에서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손가락이요, 손가락 거치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맞아, 이거 되게 자주 빠져요. 자주 빠져요. 되게 정확한 명칭은 소지거리. 중간에 소음 덜하게 했고 멈추게 해주는 거. 이거를 히트 포인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위 종류는 미그 가위, 뭐 민가위, 숫가위, 요술가위. 이쪽을 틴닝 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의 생김새에 따라서 이제 요술가위가 되냐, 숫가위가 되냐. 숫가위는 말 그대로 촘촘하면서 안에 V자 홈이 있어요. 이쪽에 V자 홈. 요술은 없고 이렇게 생겼는데 커버가 됐으면 커브 요술. 너무 쉬운 건가요? 그쵸? 저한테는 네, 쉽죠. 쉽지만 네. 그래도 네. 네. 근데 저 숫가위에만 V자 홈이 있는 거는 몰랐어요. 요술에도 있는 게 요술에는 없고 보통 이제 톱니가 들어간 경우는 있어요. 숫가위 버전인데 꺾여 있으면 커브 숫가위. 커브 가위. 알루미늄으로 가볍게 돼 있으면 경량 가위, 경량 커브, 경량 민가위 이렇게 버전이 많이 있고, 네, 이거는 딱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게 있어요. 네. 핸들 명칭은 거의 다 모르세요. 이 라인이 일자, 아이 핸들, 이렇게 손가락 뭔가 거치대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 T 핸들. 아이 핸들은 제일 많이 사용은 하지만 보통 T를 제일 편하세요. T 핸들을. 그런 거 같아. 저 전혀 몰랐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그냥 아이. 이거라고 그냥 비교해 보시고. 오, 진짜 딱 걸리네요. 가위 혹시 다른 거 있어요? 네. 이게 아이 핸들이에요. 이거 잡아보시고 이거 잡아보시면 안정감이 좀 달라요. 오. 아이로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 핸들이 좀 더 가벼워요. 여기는 아이인데 그리고 양면 핸들로 되어 있는 거 M 핸들이라고 해요. 이게 꺾여 있지 않고 수평이에요. 네. 네. 이거는 이렇게 꺾여 있어요. S자처럼. 그러면 손에 감기는 게 손에 딱 위치가 더 편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만져보시고 눈 감고 만져보세요. 그거 손 위치랑 이게 이제 W 핸들을 만져보시면 더 이게 손의 위치에 맞게 딱 꺾여 있어요. 네, 들어오는 느낌? I와 T 핸들 차이처럼 얘도 M과 W 차이는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더 편해요. 네. 그 다음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가위 재질 있잖아요. 네. V 어쩌고 네. 막 이런 거 일본산 맞아요. 뭐 그걸 써서 좋다 막 이러는데 맞아요. 사실 그냥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아는 그게 뭔지. 애견 미용 시장에는 440C, V1, VG10 이렇게 세 종류가 제일 많이 쓰이고 440C는 애견 미용 쪽에서 제일 많이 쓰시고, 그리고 V1 재질은 사람 미용 가위, 헤어 미용 가위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것도 궁금하긴 했는데 네. 헤어 미용 가위하고 네.
애견 미용 가위하고. 차이점? 네. 헤어 미용 가위는 사람 모발이 두껍잖아요. 네. 두껍고 강아지는 어때요? 좀 하늘하늘하고. 엄청 얇죠? 네. 그래서 강아지 콧선 팍팍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계속 자른다는 생각하는 거랑 하늘하는 거 자르는 거랑 어떤 게 데미지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코수염이요. 그쵸. 사람 미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오래갈 쓸 수 있게 더 자성씨보다는 V1이나 VG10을 주로 많이 쓰는 이유예요. 사람 좀 미용 더 가위. 튼튼한. 경도가 높게. 뭐 가격대가 보통 440C가 10만원에서 한 뭐 20만원대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10은 20만원에서 40만원대. 고가예요. 네. 가위가 이빨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팡 떨어뜨렸을 때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쵸?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가끔씩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러나? 내가 가위질에 문제가 있나? 첫 번째, 쓰다 보면 가위 테이블 위에 수북히 쌓일 때가 있어요. 저 그때 엄청 그래. 테이블에 놔둘 때 살짝 열어놓고 모르고 진짜 가위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살짝 통 쳐도 이빨 나가요. 저 엄청 퍽퍽 넣는데. 네. 근데 이거는 연체로. 연체로 놔둔 순간 이 열고 딱 충격에 맞은 그 부분이 이빨이 나가는 경우가 덜어 좀 있어요. 가위꽂이에 놔둘 때 다 닫고 넣으면 좋겠지만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서 들어가면서 당다당 하면 여기서 이제 이빨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 중간 부분이 이빨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때는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여기서 날이 탕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힘을 너무 많이 썼을 때. 그래서 볼트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볼트 조절을 만약 볼트가 많이 풀려 있으면 당연히 안 잘리니까 엄지를 밀면서 쓰다 보면 이게 강하게 압력이 가면서 탁 걸려요. 완전 그래서 볼트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 그때 네. 연말 보냈을 때 네. 전화 주셨잖아요. 이거 볼트만 조이면 된다. 맞아요. 그냥 보내드리겠다 하셔가지고 맞아요. 감동. 미용할 때 안 좋은 습관? 제가 진짜 안 좋은 습관을 최근에 고쳤는데, 네. 그 무뎌진 가위를 그냥 막 연마 보낼 정신도 없고 막 바쁘니까 그냥 계속 쓰다 보면 안 드는 걸 쓰다 보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예전부터. 그 손도 너무 아프고. 제일 첫 번째, 볼트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볼트 조절을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시면 볼트가 다 풀려 있어요. 네. 이렇게 자르면 털이 안 잘리고 날 사이에 쑥 하고 누워버려요. 네. 엄지를 이렇게 밀어서 밀면 당연히 가위가 세게 눌리겠죠? 네. 그러면 잘려요. 맞아요. 엄지를 세게 밀려요. 그러다 보면 엄지도에 무리가도 가고, 그 다음에 저 그래서 인대 늘어난 적 있어요. 맞아요. 엄지에 진짜 엄지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세게 밀다 보면 이빨이 팡 하고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볼트를 또 반대로 너무 쪼아버리면 뻑뻑해가지고. 또 힘을 안 줘도 되지만 엄지를 내릴 때 너무 빡빡해가지고 엄지에 또 그런 무리도 있고 손목에 무리도 있고. 저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가끔 뭐 이렇게 헐겁지 뭐 이렇게 할 때만 하지 맞아요. 막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가위 보시면 민가위가 있잖아요. 민가위 있으면 그냥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컨디션과 가위 브랜드하고 가위 그 디테일에 따라 설계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평균 민가위는 보통 이렇게 양 핸들이 아니라 네. 보통 이런 핸들이거든요. 네. 네? 이거를 없는 쪽, 소지거리가 없는 쪽을 잡고, 네. 소지거리 여기 있잖아요. 소지거리 네. 들어세요. 또 안 되면 살짝 펴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닫힌다. 네. 풀려 있는 거예요. 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가위꽂이에서 가위를 꺼내서 볼트가 헐거워져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쿵 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볼트도 살짝 돌려가면서 살짝 돌리면 이렇게 덜 닫히면 안 돼요. 다치는? 덜 다치게 해야 돼요.
적당한 거는 한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데 가위마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뻑뻑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가위 구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틀린데 평균 그냥 안 다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걸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겠네요. 볼트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베스트는 일 끝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지만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몸이 지쳐 있는데 어떻게 이거 가위가 한두 개면 가능해. 네. 근데 애견명은 최소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쓰잖아요. 네. 그걸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주를 마감한다 생각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가위도 그냥 청소 한번 해주시고. 네. 응. 오. 네. 그리고 반대로 틀렸죠? 소지거리 없는 부분은 갖고 소지거리를 들어야 돼요. 얘는 뭐요? 또 아까랑 다르죠? 왜 여기 잡으라고 하냐면 네네. 무게 중심이 얘는 여기에 가벼울 거 아니에요. 네. 얘가 무겁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안 올라가죠. 네. 시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게 퉁 내려갈 수 있게끔 다 풀려 있어요.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이게 습관이 돼요. 못 고쳐요, 절대. 이제 예를 들어 이 상태로 알려주는 사람 없이 1년, 2년 했어요. 근데 다시 갑자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쪼여서 이렇게 쓰세요 하면 뻑뻑해서 못 쓰겠어요. 저요. 네. 저요. 한국말만 쓰다가 영어 쓰세요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어렵잖아요. 네. 외국어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초반에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제가 그 엄지 인대 나간 게 완전 초보 때 동물병원에서 맞아요. 일할 때 그래서 맞아요. 막 깁스했어요.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오일. 오일. 안 좋은 습관이 오일칠을 안 하시는 거. 네. 클리퍼 날이든 가이든 오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일이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오일 날 쪽에는 오일을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 하고 오일 이렇게 다 듬뿍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요. 그러면 오히려 절삭력에 방해가 돼요. 이게 수막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동차도 비가 오면 살짝 뜨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네. 얘들도 여기 안에서 오일 때문에 털이 안 잘리고 눕는 경우가 있어요. 오일 때문에 네. 층이 생겨가지고 안약 넣는다 생각하고 한 방울, 딱 한 방울이면 돼요. 한 방울로 이렇게 부드럽게 한 거 안 한 거 차이 엄청 날 거예요. 네. 이거는 얼마마다 한 방울씩 나요? 하루에 한 번? 오일은 하루 끝나면 거의 없어질 거예요. 네. 뻑뻑할 때가 있어요. 네. 솔 같은 걸로 네. 뭐 붓 같은 거 있잖아. 다이소 가면 뭐 1,000원에서 500원이면 사는 거. 저 염색빛. 염색빛 그런 걸로 살살살 털어주세요. 털고 그 다음에 오일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건조하다 싶으면 미스트 뿌리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도 똑같아요. 저요. 그냥 얘가 뭔가 뻑뻑하다, 건조하다 느낌이 들면 오일 한 방울 이렇게. 저는 이제 하루가 끝나고 오일 좀 한 서너 방울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거꾸로 세워놓고 퇴근하거든요. 그럼 다음날 오면 이제 날에 묻어있잖아요. 그럼 닦고 하루를 시작해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도 해주세요. 돼요? 그렇게 되죠. 무조건 여기만 쓸 때만 안 닦고 없으면 되는 거예요. 쓸 때. 사용한 클리퍼 날도 내 거 핸드폰으로 치고 있었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내 핸드폰으로 샀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지? 청소하는 걸 아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청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가위에.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뭐 매일매일 하면 좋고요. 당연히 매일매일 해야겠죠? 네. 네, 당연히. 네, 당연히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런 가죽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솔 갖다가 붓 같은 걸로 털을 털어내요. 네. 이 사이사이도 넣어서 이렇게. 아니요.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살. 벌려서 벌려서 가죽으로 이 앞에는 이게 밑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면 깨끗해지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에 오일이 없잖아요 지금. 네. 오일 한 방울 해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아, 오일을 여기다 하는 거구나. 바닥면 네. 한 방울. 그리고 흘러나오는 것만 이렇게 닦아주시고 여기도 흘러나온 거에서 가죽으로, 가죽도 뚫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뒤로 닦으면 손 바로 베이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가죽을 잡고, 가죽 잡았다 펴고 날 방향 위로 그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베일 일이 없죠. 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슥 하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뚫려가고 베인 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고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요. 그냥 항상 이렇게 해서 하면 가위가 반짝반짝해지면서 깨끗해져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청소해 주시면 돼요. 가위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닦고 한 방울 해주시면 되시고. 이거 닦을 때 좀 빡 이렇게 닦아도 돼요? 아니면 좀 살살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잡아 닦인다 생각할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닦아요? 여기는 홈이 있는 거. 이걸로 하기는 힘드니까 네. 일단은 붓으로 살살살살 빼셔도 되고, 네. 에어 있잖아요. 네. 에어로 한번 불러주셔도 되고. 근데 솔로 여기 이쪽 방향으로 솔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쏙쏙쏙 빼주시면 돼요. 아, 네. 막 솔로 하면 좀 뭐랄까 막 미세한 기스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드러운 붓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아, 단단한 손 말고. 네, 단단한 거 말고 그 부드러운 거. 가죽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닦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안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네네. 항상 이렇게 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아, 조심하셔서 하셔서 여기에 막 그 뭐 눈곱이라든지 막 때가. 눈곱도 말씀드릴게요. 눈곱이나 이제 침 때문에 가위가 녹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집 뭐 초음파 세척기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잖아요. 초음파 세척기라는 게 안경집 가면 그게 징 하고 닦아지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뭐 종이컵이든 안 쓰시는 컵 이런 걸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따뜻한 물, 네. 여기다가 세제 있잖아요. 주방 세제, 퐁퐁이요? 퐁퐁 같은 거. 네. 그냥 한 방울 정도 떼서 거품을 살짝 이렇게 해줘도 돼요. 네. 그게 더 잘 닦이긴 하거든요. 닦을 부분을 담가. 그래서 담가서 한 좀 기다려주세요. 불려지게. 이렇게 해서 물을 살살 털어주시고, 타올 같은 걸로 일단 물기를 일단 한번 없애주시고, 가죽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눈곱이랑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녹인데 녹이 쓰기 직전인 것도 사라져요. 근데 녹이 완전 파고들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닦이고. 클리퍼 날도 이거 쓰거든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거만한 게 없는 거. 맞아, 괜찮아요. 그 염색약 네. 할 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뭐 밀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그냥 빼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털어주세요. 그냥 완벽하게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적당히 털어주시기만 해도 돼요. 저는 막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서 하고 반대쪽으로 맞아요. 밀어서 하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베스트예요. 근데 모든 털을 이 안에 여기까지 빼기는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해주시면 좋지만 적당히 해도 돼요. 그래서 가끔 커티스 쫙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속이 다 그래서 시원해가지고. 저는 베스트가 청소가 어떻게 되면 어차피 소독도 하셔야 되는데 알코올 소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요. 근데 알코올 소독을 해주시면 무조건 잘 말려주시고 오일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제 느낌상 10분 중에 알코올 소독 10분 중에 7분은 다 녹슬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제대로 안 말렸거나 아니면 오일칠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무리 청소를 잘 했어도 오일칠을 제대로 안 하면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저는 되게 관리 잘한 이 거예요.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는 그냥 제일 기본적인 청소 방법은 그냥 이 상태에서 털어줘요. 그 다음에 커티스나 UK 클리너 있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독기거든요. 네. 냉각제인 겸 소독제예요. 맞아요. 닿는 부분 있죠. 네. 피부에 닿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털 속 시원하게 빼줄 수 있어요. 아니면 드라이기를 틀어놓고 책상 위에다가 욕조 청소하고 온다 생각하면 돼요. 해놓고 한 5분 정도만 틀어놓으면 다 마르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오일칠을 전체적으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뿌리는 거라고 하시면 아침에 꺼내실 때 오일 흘러나온 것만 닦아주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녹 안 쓸어요? 절대 녹 안 쓸어요. 네. 그 중간중간에 한 방울씩 1번 양쪽 그냥 딱 봤을 때 윗날 아랫날이 닿는 부분 있죠. 거기에는 한 방울씩만 다 넣으세요. 날이랑 그다음에 얘가 스프링이거든요. 여기도 하는구나. 얘가 스프링이에요. 위에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고 가이드 그걸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가이드 부분에 한 방울 요 가운데다 하셔도 되고 양쪽에 한 방울씩 하시면 얘가 쑥 흐르거든요. 그리고 날 앞부분 뒤에 있죠. 여기 위에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 맞아요. 여기 양쪽에 한 방울 가운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여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가이드가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열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것만 이렇게 닦아주시고 하면 돼요. 중간중간에 하실 때는. 근데 보관하실 때는 듬뿍 해주시는 게 좋고. 무조건 매일매일. 무조건. 그렇다면 연마를 하는 시기. 시기. 그쵸, 주기. 이거는 개인 편차가 진짜 정말 심해요. 정말 심하더라고요. 정말 심해요. 제가 이제 연마 보낼 때마다 실장님한테 실장님 뭐 연마 보내실 거 있어요? 같이 보내게. 아니요. 그거를 한 2년 동안 그래서 왜 이렇게 연말을 안 하시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보통 평균을 잡았을 때 2개월에서 6개월? 짧게 연마 주기가요? 네. 그렇게 자주 해요? 네. 그 이상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되게 분명히 안 드실 텐데 어느 정도 감안하고 쓰시는 걸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때 실장님 거를 가위를 빌려서 썼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분들은 이제 안 잘리기 때문에 엄지를 미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주기가 길면 좋겠지 하는데 오히려 가위한테 안 좋아요. 오히려. 저는 자주 하면 안 좋을 줄 알고 버티고 막 그랬는데. 첫 번째, 이빨에 나가서 걸렸거든 이렇게 탁.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잘리긴 잘려. 근데 얇은 털은 잘리는데 예를 들어 좀만 두꺼워지면 털이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쑥 밀리면서 여기서 잘려요. 털이 밀릴 때 그리고 뭐 이빨을 나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털이 안 잘리고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상처나 이렇게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안 잘리는 거거든요. 헤어 미용과랑 틀려요. 헤어 미용과의 연마 주기가 1년에서 2년이에요. 넘어요. 훨씬 더 넘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 머리는 두껍기 때문에 강아지 털이 안 잘리는 거는 헤어 미용은 잘릴 수도 있어요.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쓰는 그 빈도수도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헤어 미용은 커트, 펌도 있고. 맞아. 근데 애 미용은 하루 계속- 종일 이것만 하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짧은 거예요. 저도 전혀 몰랐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뭐 핸들 종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몰라도 돼요. 알면 좋지만 본인 손에 맞는 거를 쓰시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마 시기랑 가위 관리하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처음으로 저 되게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경력이 5년, 10년, 10년 넘어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아요. 이거는 학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학원 강사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당연히 제가 뭐 비숑 미용을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알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르는 것처럼 미용 선생님도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도구일 뿐. 도구에 대해서 모를 수는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알면 더 소중히 쓰고 더 오래 쓰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날도 진짜.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날이 제일 잘 망가지기 때문에 날 청소를 제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위는 망가질 일이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아요. 떨어뜨리지 않는 맞아요. 한. 전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내 테이블 밑에를 푹신한 매트를 깔아놓을까? 그러면 떨어뜨렸을 때, 아니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똑같나요? 떨어뜨리는 순간 충격이 쿵 하는 순간 여기에 탁 걸리는 순간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늘 세미나 내용을 다 이렇게 공개하셔도 근데 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그 목차 봤거든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나도 시간 되면은 듣고 싶다. 그 진짜 너무 학원생 때 배워놓으면 너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원에 거래를 하고 있는 학원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럼 유튜브도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니까. 제가 네. 근데 이거 볼트 조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부러 만드신 거죠? 그쵸. 볼트나 이렇게 보석 박힌 거 네. 이렇게 있으면 이쁘잖아요, 가위는. 네. 대신에 단점이 가위가 이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렇게. 그쵸. 네.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무조건 풀린다는 건 아니고 조여주시고 풀어주시고 편하기 때문에 이런 타입도 괜찮아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팁이 있는데 뭐요? 설명드려도 돼요? 뭐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틴닝 가위, 말 그대로 숯가위잖아요. 네. 숯가위가 이 하나하나가 이빨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빨 개수가 많아지면 절삭력이 떨어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빨 개수가 많으면 절삭력이 떨어지고 적으면 그러니까 홈이 넓고 이빨 개수가 적으면 절삭력이 좋다. 땡. 제가 이빨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도에 따라서 틀려요. 위에 아래 보시면 위에는 촘촘하고 더 두껍고 네. 두껍기 때문에 털을 많이 잡기 때문에 절삭력이 많아지는 거고, 밑에는 이빨도 얇아지고 홈이 간격이 넓어졌잖아요. 네. 그럼 털이 가운데로 들어갈 확률이 더 크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0%. 같은 이빨 수여도 어떻게 설계냐에 따라서 절삭력이 달라져요. 그거를 꼭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내가 쓰던 가위랑 똑같겠지, 더 좋겠지 하고 샀다가 안 맞아서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그 발수가 중요한 게 발수가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틴닝 가위, 숯가위 사실 때는 가위 회사마다 절삭력이 퍼센티지로 뭐 30%, 35%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가위 고를 때 약간 유명한 거 샀다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서 다시 되시는 팔고 경우도 이게 있어요. 진짜 많잖아요. 네. 특히 학원 다닐 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커팅량. 그걸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끝. 네, 사장님이 이거 가위 만드신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싶었던 게 아시다시피 저는 아트 그루밍 완전 빠여가지고 맞아요. 어떡하지? 연마 되게 잘하시는 분이 만드는 가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 진짜 이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설명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보여요. 뭐예요? 이게 넓이랑 이런 거? 네, 이게 사실 저도 숟가락이 있어요? 저도 얘랑 비교해보세요.